오늘 이 시간은 저희 슈퍼주니어가 그동안 직접 멤버들에게 하지 못했던 얘기를 릴레이 토크 형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저를 시작으로 모든 멤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제가 먼저 예성이 형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안 들리겠죠? 예성이 형, 예술적인 성대 예성이 형.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성, 예민한 성격이죠. 굉장히 성격이 예민하고 신경이 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잘 때도 항상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누가 이렇게 잘 때 불만 켜도 리액션이 굉장히 강해요. 막 이러면서 일어나고, 굉장히 예민한 성격의 그런 특이한 그런 성격인데, 일단 예성이 형을 처음 봤을 때 제가 첫인상을 말씀드리면 몇 년 전이죠? 한 4, 5년 전 같은데,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좀 별로였어요. 왜냐면 멋있었는데, 저는 솔직히 예성이 형의 옷을 되게 좀 패션에 좀 관심이 많아서 좀 옷을 많이 사 입어요. 많이 사 입는다기보다는 좀 많이 꾸며서 입어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 봤을 때 너무 이런 액세서리나 이렇게 되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조금은 좀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약간은 처음 봤는데 너무 이렇게 보이니까. 그래서 첫인상은 솔직히 좀 제가 좋아하는 그런 타입은 아니었어요. 뭐? 네? 적어보세요. 예민해요. 예성이 형은 예민하고, 일단 제가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그 겉모습보다는 그 내면의 모습이 되게 좀 따뜻한 사람이라고 느껴졌던 게, 물론 다른 형들도 좋은 얘기 되게 많이 해주고 많이 챙겨주고 하는데, 이상하게 제가 예성이 형한테도 한번 말했었는데, 예성이 형이 말을 해주면 다른 형들이 말해주는 건 그냥 형들이 조언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는데, 예성이 형이 말해주는 건 제가 가끔씩 좀 아빠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만큼 좀 동생들을 좀 이렇게 좀 따뜻하게 잘 챙겨주는 그런 모습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면서, 정말 좋은 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예술적인 성대, 슈퍼주니어에서 없어서는 안 된 그런 보컬이죠. 예성이 형이 없으면은 정말로 분명히 다른 멤버들도 노래 잘하는 멤버들도 있겠지만, 이 노래는 예성이 형 없었으면 어떻게 불렀을까 하는 노래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실 그만큼 이런 노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녹음할 때도 그렇고 항상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늦게까지 있어요. 그만큼 이런 노래에 대한 그런 열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멤버들한테 많이 지적도 해주고 많이 알려주기도 하고, 무대에서 노래할 때만큼은 다른 어느 가수들보다 저는 정말로 되게 멋있어요. 멋있다고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슈퍼주니어의 노래, 이렇게 보컬을 이끌어가는 그런 예성이 형의 모습을 좀 기대해보고 싶어요. 노래하는 예성이 형 너무 멋있고 기대가 됩니다. 네. 하지만 춤 연습은 좀 해야겠죠. 노래, 이 비중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노래는 이렇게 잘하는데 춤도 어느 정도 따라줘야 저희 댄스 가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썼습니다. 이따가 예성이 형이 읽겠죠? 뭐라고 썼는지 조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예성이 형 사랑해요. 자, 예성이 형, 제 카드를 받아주세요. 예성. 솔직히 걱정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혁이는 저에게 아주 간절한 부탁을 했어요. 바로 춤 연습 요망.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저는 춤 연습할 때나 이럴 때 이렇게 꾀부리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는 해요. 열심히는 하는데 제가 오랜 트레이닝 기간 동안 너무 저만의 스타일이 제 몸에 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물동동 신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우선 은혁이가 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안 들은 게 다행이에요. 차라리 만약 들었으면 그 왠지 모를 악한 감정 신동에게 옮겨왔을지도 몰라요. 저만 나쁜 얘기만 했겠어요, 그죠? 자, 저는 신동이를 우선은 굉장히 유쾌한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신동이가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저희 슈퍼주니어에 합류하게 됐었어요. 예. 슈퍼주니어가 데뷔하기 1년 전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저희 멤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슈퍼주니어란 그룹 자체에 인원이 있었고 신동이는 나중에 합류했기 때문에 솔직히 멤버들과 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새롭게 알아가는 과정도 혼자 터득을 했었어야 됐고 많이 힘들었을 거란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그때 더 많이 챙겨주지 못한 거를 지금도 많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그만큼이나 신동이가 열심히 따라와줬기 때문에 슈퍼주니어로서 슈퍼주니어의 신동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슈퍼주니어라는 그룹이 멤버가 많기 때문에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각자 개개인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신동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노래를 하는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무대에서 신동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오히려 예를 들자면 저보다도 더 짧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가장 열정적인 친구예요. 네. 가장 무대 뒤에서 춤을 추는 한이 있더라도 그 춤에 있어서는 가장 열정적이고 멋있게 추는 친구예요. 다른 분들은 신동이의 이렇게 춤추는 모습을 보고 뭐야 이렇게 덩치 큰 친구가 무대에서 춤추고 있네 이렇게 약간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마저도 정말 열정적인 친구이기 때문에 저는 무대 위에 신동이가 없다면 슈퍼주니어의 강렬한 퍼포먼스도 100%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만큼 신동이의 존재는 슈퍼주니어 안에서도 그리고 무대 위에서도 더욱더 빛을 발하고 있고요.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멤버고 제 동생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는 바톤을 신동이에게 넘길까 하는데 마지막으로 신동이에게 제가 전하는 얘기 하면서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아, 항상 이렇게 열심히 모습 그리고 항상 멤버들을 위해서 노력해주는 모습 항상 고맙고 나는 이렇게 같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더라도 너 혼자 있을 때는 아니면 다른 누군가 함께 있을 때도 항상 그런 밝은 모습을 항상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가끔 네가 이렇게 밝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난 혹시 너에게 무슨 힘든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만큼 넌 항상 밝았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웃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 신동이 화이팅. 자, 이건 제 거였고요. 제가 신동이 위해서 준비한 자자 신동이에게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버리는데. 자, 예성이 형이 저에게 쓴 신똥똥 구리리루. 뭐니 이게? 유쾌한 동생 똥똥. 절약하는 법을 배우자. 조금만 단식하자. 절약하는, 그러니까 많이 먹어서 절약하라는 건가? 아니면 절약도 하고 밥도 조금 먹으라는 얘기인가? 뭐 아무튼
절약은 솔직히 예성이 형이 다 안 하죠. 예성이 형, 아우. 뭐 깊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예성이 형한테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절약. 뭐 예성이 형 얘기하고 있는데 뭘 들리긴. 들어 계속. 아무튼 제가 인터넷 쇼핑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충동 구매가 좀 심한데 기계 같은 거에 좀 관심이 많아서 기계 같은 걸 많이 사고 또 이런 사실 그냥 옷집에 가면은 저한테 맞는 사이즈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좀 민망하기도 하고 좀 쑥스럽기도 해서 인터넷으로 사는 편인데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안 보고 사면은 나중에 손해보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데 저의 기쁨은 맞는 옷을 찾는 게 기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쁨. 그리고 또 알록달록하고 막 아기자기한 거를 직접 가서 고르긴 좀 뭐랄까 쑥스럽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는데 그런 모습을 멤버들이 많이 보니까 멤버들이 절약하라는 것 같고 뭐 단식하자 이거는 말도 안 돼. 내가 단식하면 어떡하니. 그러면 저 뽀뽀뽀는 누가 진행해요. 안 돼. 제가 성민이 얘기를 할 차례. 성민이 얘기를 그래 너야 너. 성민이 얘기를 할 차례입니다. 일단 성민이 얘기를 시작하자면 처음에 멤버들을 만났을 때 저 말고 이제 처음에는 12명이었으니까 11명의 멤버를 봤을 때 제가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했던 멤버가 성민이었어요. 그래서 성민이한테도 직접 얘기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민이는 유일하게 슈퍼주니어 중에서 저랑 동갑이고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요. 취미생활이나 뭐 가지고 싶은 거 신기하게 좋아하는 이상형 스타일까지도 되게 비슷한데 이제 성민이랑 같이 오토바이로 라이딩도 즐기고 그리고 같이 뭐 먹으러도 가고 어디 놀러 가고 또 사진 찍는 것도 또 좋아해서 사진 찍으러 가고 이런 걸 같이 하다 보니까 좀 더 친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서로 존댓말을 쓰다가 한 달 만이었나 이제 말을 놓자고 해가지고 말을 놓기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진짜 둘도 없는 친구죠. 아무래도 멤버 중에서는 같은 나이가 딱 둘이니까 되게 친구죠. 친구. 성민 친구. 참 착한 친구예요. 그리고 성민이한테 되게 고마운 건 성민이가 고민을 그렇게 저한테 털어놔요. 그러면 저는 그걸 상담해 준다고 해주는데 뭐 잘해주지 못하지만 그걸 저한테만 털어놓는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너무나 고맙고 또 모르죠. 뒤로는 딴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는지 뭐 아무튼 전 저한테만 얘기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민이가 또 되게 마음이 여려요. 그래가지고 그 팬들의 팬레터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오늘은 성민 오빠 어땠어요 하면 신동아 내가 정말 이랬어? 라고 막 직접 물어보고 참 여린 친구. 하지만 또 무대에서는 되게 강한 친구.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습하는 친구. 가끔 쓸데없는 데서 연습하는 그런 게 좀 화나긴 하지만 막 시끄럽고 이럴 때 있어요 가끔. 근데 하지만 뭐 연습을 많이 하고 노력하는 친구니까. 그리고 또 성민이의 부러운 점 하나는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간드러지는 미성. 너무나 갖고 싶은 목소리인데 너무나 부럽고 뭐 그냥 친구예요. 그래서 우정이 되게 변치 않았으면 좋겠고 영원히 슈퍼주니어 안에서의 유일한 동갑으로 계속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성민이에게 적은 쪽지를 제가 전달할 차례죠. 제가 고이고이 그림까지 그리면서 다른 사람들은 안 만든 앞표지까지 해도 낙서를 하면서 만들었답니다. 자, 성민이에게 어떻게 주느냐. 어떻게 줄까요? 저는 장품으로 드리겠습니다. 자,